전기기사 필기 2023년 1회 CBT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질량이 있고 전하량이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 전기의 세기를 구하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힘은 F는 그렇죠? 전기장에서 얘기하지 보통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야?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죠. 그 다음에 Q2 해서 계산하면 얘들이 뉴턴이다 이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있죠. 그 다음에 전하량이 있고 전기의 세기를 구하라니까 요 식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전기의 세기는 Q분의 MA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요. 전하량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10의 제곱의 I 그 다음에 10의 제곱의 J가 된 거예요. 요거 없애버리면 10의 마이너스 2승 되니까 다 계산하니까 뭐예요? I 플러스 J가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옛날에 요게 지금 10이 아니라 10의 3승으로 돼 있던 관연도 문제거든요. 관연도 문제에서 숫자를 살짝 바꾼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정상전류계에서 ohm의 법칙의 미분형. ohm의 법칙의 미분형은 전류의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제가? 전류의 연속성이라고 불렀다. 전류는 뭐예요? 도전율에 비례한다. 요 도전율이죠? 또는 보기가 저항률에 대해서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도전율을 지금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류는 뭐예요? 시그마의 2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류 밀도를 J라고 했으니까 J는 시그마의 2가 된다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봤던 내용이죠. 그죠? 세 번째, 간격이 긴 평행방 도체 V에 전이차를 줬을 때 이거 물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음극 도체판은 초속도 0으로 출발하는 전자가 양극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건요. 전기자기의 속도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다. 요때 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운동 에너지라고 불렀고 우리가 이 줄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서요? 평행판 도체, 즉 콘덴서에 줄 때는 W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정전기에서 보면 W는 QV인데 여기서 전자가 갔으니까 전하 대신에 전자를 넣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하고 같을 때 속도를 구하라니까 2분의 1의 mv의 제곱이 2v가 되니까 속도의 제곱은 뭐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m분의 2배 2의 v가 되죠. 그러면 요거 제곱 없애고 루트 씌우면 되죠? m분의 2의 2v가 된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일 금속에 딱 나오죠. 동일한 금속에 온도 차이를 줬더니 전류가 흘러가지고 열의 흡수 발생이 생겼다. 뭐라 그랬어요? 톰슨 효과라고 하죠. 다른 종류의 금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야? 펠티어였죠. 그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요거는 열전 현상에 있었던 내용이죠. 문제가. 자, 정전 용량이 C인 콘덴서에 V의 전압으로 충전한 다음에 자, 정전 용량 우리가 연결했다. 뭐라 했어요? 병렬을 했어요. 정전 용량이 C인 콘덴서에 4C짜리를 연결한 거야. 캐패시터 단자 전압을 구하는데 자, 첫 번째 제가 하는 방법이 있죠. 전체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이 얼마? 둘이 더하니까 5C 병렬님 둘이 더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전하량은 전하는 어디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었던 거죠. 여기만. 자, 그래서 Q. 자, 세 번째 공통전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전이 V는 C분의 Q니까 뭐예요? 우리가 C는요. C는 어떻게 됩니까? V를 계산하는데 C는 5C가 됐고요. 얘는 Q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공통전은 VT라고 놓을게요. V는 그죠? C분의 Q니까 뭐예요? 5분의 V가 됐구나. 이런 얘기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자,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콘덴서 연결할 때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문제가. 여섯 번째, 전이경도와 전개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다. 전이 경도에 마이너스 붙은 건 뭐라 했어요? 전이의
감소율이다라고 얘기했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3번이 됐겠죠. 이런 문제는 공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그냥 맞추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델 크로스 E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죠. 자장의 시간적 변화에서 회전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3번 얘기되죠. 델 크로스 H 회전하는 자장은 전류, 전도 전류하고 변이 전류 중에 어느 것만 있어도 회전하는 자장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다이브전스 D가 로우고 다이브전스 B가 제로인데 여기서 다이브전스 D라는 거는 델의 도트 D니까 델의 도트 D는 로우가 맞죠. 그 다음에 다이브전스 I 이거 뭐예요? 다이브전스 I가 왜 나와 이거? 다이브전스 I는 아까 그 오메오체 미분이 나왔죠? 전류 연속성. 이거는 틀렸죠. 관계도 없어요. 맥스웰하고. 자,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입니다. 8번째요. 권수가 200회고 자기 인덕턴스가 10mm에 있는 코일에 5A일 때 자속. 인덕턴스, 권수, 전류조인데 자석이면 인덕턴스는 전류에 대한 자속의 세교수니까 이 자속에 대한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N분의 LI가 됐겠죠. 자, 이런 거는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권수가 200회. 인덕턴스의 기본이죠. 전류에 대한 자속 세교수를 단위를 뭘로 써요? 헨리로 쓴다는 거죠. 자, 인덕턴스는 10mH 헨리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5A예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이 1번이 됐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됐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인덕턴스를 되게 어렵게 공부하는데 사실은 인덕턴스의 정의를 물어보는 식들이 요새 많이 나온다. 9번째입니다. 유전율이 각각 다른 유전체 경계면에서 전속 및 전기력선이 입사라는 경우에 전개 접선 성분이 연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속 밀도에 무슨 성분? 법선 성분이 연속이었던 문제죠. 그러면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전개 접선 성분이 연속이고 전속 밀도에 법선 성분이 연속이에요. 그러면 경계면에서 전속과 전속 밀도는 굴절하죠. 왜? E1의 사인 세타 1 입사각, E2의 사인 세타 2 굴절각이죠. D1의 코사인 세타 1하고 D2의 코사인 세타 2, 즉 입사각과 굴절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굴절한다는 건 얘기되지만 불변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됐다. 10번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B는 뮤 H라고 해서 자기 이력 곡선이었어요. 자기의 세기를 조정하면 자속 밀도가 될 텐데 쭉 가다 어느 정도부터 되면 포화되는데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곡선하고는 다르죠. 자기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다 이력서, 즉 다시 옛날로 되돌려 봐야 되는데 되돌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잔류자기가 남고 이거를 더 반대쪽으로 자기를 가해서 없애주려면 이만큼의 자력을 보충해야 된다. 보자력이 된다. 이 루프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 루프가 바로 뭐였습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프 면적이 커지면 손실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뭐다? 이 곡선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됐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새로 보기를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예전에 했던 내용에 다 있어가지고 이건 사실 그래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1번입니다. 반지름이 R인 반원형 전류예요. 전류가 여기만 흘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만 흘렀다는 거예요. 원형 코일 우리 패턴 아시죠? 중심의 자개의 세기는 2A분의 I였는데 전류가 한 바퀴 다른 게 아니라 반만 흘렀으니까요 4A분의 I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반지름이 지금 R이라고 했으니까 A 대신에 그냥 R만 집어넣으면 되죠. 4R분의 I가 됐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런 문제 참 좋죠, 그죠? 12번입니다. 구형 단면을 가진 트레이드 코일이에요. 구형 단면을 가진 트레이드 코일은
결국은 솔레노이드 타입이라는 거거든요. 환상 솔레노이드 타입. 그런데 뭘 구하랬어요? 자기의 세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구하랬어. 에너지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이고 줄로 나와야 되는데 이 L이 그죠? L이 우리가 항상 어떻게 구했어요? L분의 뮤S N의 제곱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이 L은 2파이 R이니까 계산해 보면 어쨌든 나는 아무리 몰라도 밑에 분모는 4파이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Ln A분의 B, H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시니까 분모가 4파이로 될 수 있는 거는 답이 그죠? 4번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요. 트로이드 코일이라서 따로 제가 뭐 해설도 해드렸는데 그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딱 보면 4번 그냥 바로 나와요. 자, 확인하시고요. 13번입니다. CA하고 CB의 두 개의 공기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C1. 자,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요. 얼마요? 2하고 4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요걸 C1. 그 다음에 그죠? 공기 콘덴서 A에만 종이를 채웠대요. 그쵸? 그때 둘이 합성 용량 C2라고 한대요. 야, 이거 문제 어렵네. 그렇죠? 잘 보세요. 얘네 둘이 그냥 직렬로 하면 2 플러스 4에 2 곱하기 4니까 6분의 8, 즉 3분의 4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렇죠? 3분의 4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공기 콘덴서에만 두 개를 채웠어요. 그 A는 CA는 잘 보세요. 원래는 D분의 입실론 제로 S인데 여기에다 입실론 S가 2인 거라니까 CA가 몇 배가 된 거예요. 아, 2배로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잘 보세요. 이렇게 놓고 하는데 얘는 그대로 변함없이 4고 얘가 얼마야? 2가 아니라 4가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C2는 4 플러스 4분의 4 곱하기 4 하니까 2 마이크로페럿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큰 거죠. C2는 몇 배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C1분의 C2를 해보면 C1은 3분의 4고 얘는 2니까 4분의 6, 즉 1.5배 됐다. 따라서 C2는 C1의 1.5배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아, 이런 문제 아주 좋죠. 이런 문제는 좀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죠. 문제를 새로 만들었지만 상당히 좋은 문제에 해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4번이요. 정전기에 대한 식. 가우스 정리. 다이버전스 D가 로우다. 푸화송의 방정식. 그죠. 요거 항상 뭐예요? 마이너스 빠져가지고 내가 푸화송의 방정식은 제가 언제든지 이런 거 나오면 얘부터 찾으라 했잖아요. 아,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 그죠. 라플라시안 V가 0이다. 그 다음에 발산의 정리는 뭐야? DS를 DV로 바꾸려면 다이버전스를 쓴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정답은 항상 푸화송의 방정식은 라플라시안 V가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우예요. 이 마이너스가 항상 빠져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답은 금방 찾죠. 이 문제는 2번입니다. 15번이에요. 반지름의 A인 독립 구도체요. 구도체 정전 용량 어떻게 구했어요? 패턴이 나와 있었죠. 4파이 입실론의 A였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었습니다. 아주 뭐 간단한 문제죠. 뭐 우리 패턴에 있는 거는요. 16번입니다. 반지름이 A인 자성체 9의 자기 모멘트예요. 자기 모멘트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여기에서 빠진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보는데 J는 자화의 색이에요. J는 자화의 색이란 말이 들어가면 더 좋죠. 이 문제는. 그런데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한 거겠어요. 제가 보니까. 자, 자화의 색이 J는 최적당의 V분의 M. 이 V는 전혀 아니에요. 최적당의 모멘트라고 해서 모멘트는 자화의 색에다 최적을 곱한다 이거죠. 자화의 색에다 최적을 곱하니까 9의 그 지금 자성체 9라고 그랬으니까 9의 최적은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J는 그대로 있고 3분의 4의 파이 A의 3승 반지름이 A니까요. 요게 9의 최적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자기학 2장 할 때도 충분히 9의 최적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면 9의 최적을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
17번입니다. 1쿨롱의 점전화가 속도가 있고 자속 밀도가 있는 자개내에 운동하고 있다면 전하에 작용하는 힘. 자, 자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하나 전자가 이렇게 입사를 해요. 그러면 자장 쪽에서 받는 힘이 있고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 될 텐데, 원심력은 어떻게 돼요? R분의 MV의 제곱이었고, 여기로 들어오는 구심력은 뭐야? Q나 E의 V 크로스 B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자장 내에서, 이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로렌츠의 힘 중에 이쪽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Q는 얼마예요? 1쿨롱이라 했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얘는 그냥 1이잖아요, 지금? 그럼 V 크로스 B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I, J, K에서 V가 얼마야? 5, 2,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 4, 3이 됐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하기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I,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J, K를 놓고 I 있는 쪽 다 빼니까 2, 마이너스 3, 4, 3. J 있는 쪽 다 빼니까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3. 그 다음에 K 있는 거 다 빼버리면 5, 2, 마이너스 4에 4예요. 얘부터 해봅시다. 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2. 18의 I. 시험 보러 왔을 때 그만 18의 I가 나왔죠. 18I.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15.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12. 12니까 3이 됐네요. 마이너스 3의 J. 20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얼마야? 28의 K가 된 거예요. 이걸 I 대신에 X의 해트, Y의 해트, Z의 해트로 쓴 거예요. 뭐 딴 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요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다고는 보여요.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그죠? 막 답만 외우신 분들은 뭐 거의 죽음이었던 문제죠, 이 문제. 18번째, 자기 인덕턴스가 있고 전류가 흘렀는데 에너지 밀도를 구하래.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2분의 1의 LI의 제곱은 줄이야. 지금 이거는 최적당 에너지. 최적당 에너지는 제가 뭐밖에 안 가르쳐 드렸어요? 2분의 1의 뮤 H의 제곱, 2뮤의 B의 제곱, 2분의 1의 HB 해서 줄 퍼 미터 3승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L 들어있는 거 답이 아니야. 보세요. 2분의 1에 뮤 제로면 뮤 제로만 넣으면 되잖아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요거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보고 2번 찍어가지고 틀린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답을 딱 4번 찍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야, 이거 복원해 놓은 거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이거죠. 뭐냐? 전류가 2분의 1이었어. 전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개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전류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근데 전류가 I일 때는 얘가 H가 되는 게 맞지만 전류가 2분의 1 되면 얘가 반으로 줄어야 돼. 이거 어려운 문제였구나. 뮤제로에 2분의 1의 H의 제곱하니까 8분의 1의 뮤 H의 제곱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쓴 사람은 진짜 공부 안 한 사람이고 이거 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가 뭐예요? 요걸 안 본 거죠. 전류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를 전혀 예상을 못 한 거예요. 문제에서. 문제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요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야, 필기는 그냥 관연도나 몇 년치 외우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도박이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아라 이런 뜻인데 그건 정말 힘든 얘기예요. 19번입니다. 자속수를 구하라는데 자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이버전스 B는 언제나 0이었습니다. 또 경계 조건에서는 자속 밀도의 무슨 성분? 법선 성분이 연속이라 했어요. 우리는 보통 영문을 표시할 때 법선은 N, 접선은 T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N이라고 안 돼 있는 애들은 일단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전혀 관계없죠. 왜? 자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니까 코사인이 돼야 되죠. 이거는 또 전혀 관계없고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다이브전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이거를 저 어떻게 했길래 다이브전스 B가 나왔냐 이런 얘기예요. 다이브전스가 나온다는 건 최적인 거고 아까 가우스의 발산의 정리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아, B의 DS 면적분을 최적적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다? 얘는 법선이었다라는 거야.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 학원에서는요 그냥 답만 외우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법선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19번은 이건 관연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기본서 교재에도 다 있는 문제죠. 20번입니다.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도체 A, B가 있어요. A에만 1쿨롱에 전화 줄 때, 자 우리가 항상 했죠. V1은 전이계수를 구해라. P11의 Q1, P12의 Q2. V의 2는요.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인데 A를 1, 뭐 B를 2라고 보면 A에만 1쿨롱 줬대. 여기만 1쿨롱 줬더니 얘를 줬으니까 얘는 안 줬잖아요. 얘는 0을 준 거죠. 그러면 이랬더니 이게 3V, 이게 2V래요. 여기는 1이고요. 요건 없어요. 그럼 바로 뭐야? P11이 3이라는 거네. 이쪽은 0이니까. 이쪽도 0이고요. 그래서 P11은 3이고 P21은 P12하고 똑같을 텐데 요건 2예요. 그때 A, B에 각각 다시 줘요. 자,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가 될 텐데 P11은 3이고 Q1에다 얼마야? 3쿨롱. 요건 2고요. Q2에는 1. 그러니까 그죠? 얼마가 됩니까? 11V가 됐다. 전이계수에 대한 문제죠.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야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가 조금 어려웠다. 여러분들이 그냥 답만 외우신 분들은 물론 어려운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한 4개 정도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번입니다. 전력공학입니다. 수차의 유연악차하고 안내날개 그리고 노즐의 열린 정도 일정하게 놓은 상태에서 조속기가 동작하지 않게 하고 전부와 속도로 운전하다 무부하로 했대요. 무부하로 했을 때 속도를 뭐라고 하느냐? 무부하로 했다는 건 뭐야? 구속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 보세요. 조속기가 동작 안 한다. 뭔가 제어도 안 하고요. 부하도 안 달아버렸어. 그건 뭐야? 구속이 없다는 거. 아, 무구속 속도라고 부르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처음 나온 문제지만 가끔 전력공학이라는 거 책을 딴 데서 사서 전공책을 사서 읽으면 무구속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냥 그것이 어떤 거냐? 아, 그죠? 조속기를 통해서 제어도 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하도 안 달고 이런 상태다 이거죠. 22번입니다.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 전압이 가장 큰 경우 뭐라 했어요? 무부하 충전설로 게롯이라고 그랬죠. 열대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이상 전압이 제일 큰 건 뭐다? 무부하 충전회로 게롯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23번이요. 안정도 향상 꼭 틀린 게 뭐야?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라고 그랬어요. 1번 틀렸죠? 직렬로 있는 리액턴스를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1번 전압가가 많아지고, 두 번째 전력 손실이 많아지는 거죠. 전압 변동을 적게 하고요. 중간 조상 방식 채용하고 고장 전류를 줄이고 신속히 하다. 나중에 읽어보면 나머지는 다 얘기되죠.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렬 리액턴스 증가시킨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보기에서 이거였죠. 24번입니다. 송전단 전압, 순단 전압 상차각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어요. 전송 전력. 자, 전송 전력을 리액턴스법으로 구하라는 거죠.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와요. 자, 솔로의 리액턴스는 얼마입니까? 50이고요. 송전단이 160, 수전단이 150. 둘 간의 상차각이 몇 도예요? 45도예요.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뭐였다고 내가 KV고 얘가 KV니까 얘네들은 메가와트로 항상 나올 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뭐야? 339.4 메가와트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25번입니다. 선로 고장 발생 시에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서 리클로저하고 같이 쓴다. 우리가 RSF 할 때 변전소 쪽에 이 리클로저가 뭐예요? 자동으로 재폐로 되는 차단기. 원래는 이제 개폐기지만 차단기는 갖고 있다는 거죠. 얘는 뭐예요? 얘는
섹셔널 라이저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예요? 섹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구간, 구분 이런 거예요. 구분 계획이죠. 그러니까 구분 계획이니까 구분 계획이는 뭐가 없어요?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 같이 다녀. 내가 이 얘기도 많이 했죠. 리클로저 형 같이 다닙시다 이거죠. 그래서 섹셔널라이저가 되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26번입니다.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의 원인. 자, PF하고요, QV라고 그랬어요. 주파수 제어는, 주파수는 뭐 갖고 제어한다? 유효전력으로 한다. 자, 전압은 뭐 갖고 제어한다 그랬어요? 무효전력으로 한다. 요 얘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주파수를 조정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조속기이고, 전압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조상설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파수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유효전력이었던 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7번입니다.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과 무관한 건 뭐예요? 주파수 조정하는 거 찾으면 되죠. 조속기, 조속기. 전압 조정 장치, 블로 리액터, 전력 변동, 요거 다 뭐예요? 조상설비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26번, 27번 이렇게 딱 정리해서 끝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입니다. 3상 4선식 배전설로 해서 고압측하고, 그죠? 저압측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서 접지를 한다. 왜요? 변압기에 2차 측을 접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1, 2차 혼촉 시에 2차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전위 상승을 막자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게 전부 다 실기에 나오면 하나도 못 맞히는 거죠. 공부 안 해가지고. 1, 2차 혼촉 시, 즉 고저압 혼촉 시에 저압이 수용가죠. 수용가 침입하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자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주 손쉽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29번입니다. 삼상삼식 고압선로에 800kW 역류 0.9의 부하가 있는데 부하단의 전압을 6000V로 하면 송전단 전압은 어떠하냐? 전압 강화는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에서요.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할 수도 있지만 이쪽을 뭐야? V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 세타로 할 수 있는데 수전단 전압 수전 전력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고압 전로에 부하가 800kW니까 수전 전력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그죠? 수전단 전압에다가 뭐 하면 돼요? 전압 강화 더하면 되는데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기왕에 킬로와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자 이거죠. 자, 그래서 수전 전압이 6000V고요. 수전단 전압은 6000이고 얘는 800kW. 저항이 얼마입니까? 저항이 지금 0.5고요. 리액턴스는 1이네요. 자, 그래서 저항은 0.5 플러스 리액턴스 1이니까 뭐 곱하면 안 하고 역률이 0.9라니까 루트 1 마이너스 0.9에 제곱하시면 딱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134점, 그죠? 24가 나와요. 6100 정도 나온다는 거죠. 6131.24가 나왔다 이거죠. 6131 정도 나니까 6130 쓰시면 되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지금 29번 같은 문제는 당장 실기에 내도 큰 이상이 없는 문제예요. 30번입니다.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실기 가서 맨날 이거 외우는데 너무 어려워요. 뭐 이거 하는데 모선, 버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어요?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이어지고 다시 변전소로 이어지는데 이건 발전기, 이거는 변압기인데요. 이 주선로를 뭐라 그런다? 이 주선로를 모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선은 주선로죠. 그럼 주선로를 이렇게 선로를 하나 그려. 자, 여기에서 고장 났나 안 났나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이쪽에다 CT를 하나 걸고요. CT를 걸어서 얘네 둘이를 빼보면 되죠. 그러면 이 구간에 사고가 났으면 전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아, 전류를 비교해 보는구나. 전류를 빼보면 되는구나. 전류 차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압 차동 방식이 있죠. 그랬더니 진짜 무식한 사람이 나와. 유튜브 보니까 이런다는 거야. 전압 두 개 전압 측정해서 빼면 되잖아. 뭘 측정해? 선로에 전이차가 있어요? 아니 154 선로라고 했는데 154 선로에 여기하고 여기가 전이차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를 재서 여기에다가 각각의 임피던스를 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즉 뭐야? 전압이 되는 거야. 그 두 개의 전압을 빼는 겁니다. 어디서도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들으세요. 맨날 그냥 외워놓고 뭔지 몰라요. 하여튼 외우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뭐야? 위상 비교 방식이 있죠. 위상은 무슨 위상? 저 이 두 개의 전류의 위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방향 비교를 하는 방식이 있죠. 방향 비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역전력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나가는데 고장이 이쪽에서 나면 이 전력이 어떻게 합니까? 백으로 거꾸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전원 쪽으로. 그러니까 전력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었는데 얘는 이쪽으로 오니까 두 개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걸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역전력 계전기를 쓴다는 거죠. 그럼 보니까 아닌 것만 선택적 없이 전혀 관계없죠. 2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요약집 보고 암기했다고 하면 결국은 실기 가서 지금 제가 얘기한 보선보호에 대한 얘기는 다 써야 되는데 결국 그때 가서 외우거나 그때가 또 쓰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수님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31번입니다. 전격 전압 7.2 차단기 용량이 100MV인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예요. 자, 삼상용 차단기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에서 보통 뭘로 한다고요? MVA로 구한다. 전격 전압은 뭐예요? KV, 킬로암페어에서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또 오버하는 거야.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7.2니까 1.1분의 1.2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는요. 공칭 전압, 선로의 공칭 전압은 6.6 kV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단기의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1.1분의 1.2 하니까 7.2 kV가 나왔던 거야,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전격 차단 전류 얘만 구하면 돼요. 킬로암페어는 얼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얼마야? 7.2.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100 MVA 해서 가볍게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8kA 정도가 나오더라.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었다라는 거죠. 자, 32번입니다. 1m의 하중이 0.3cm 전선을 수평인 경관 80m 했을 때 2도. 자, 2도는 8T분의 WS 제곱이에요. 2도가 뭐예요? 전선의 장력 또는 온도 변화에 대한 신축성에 대비해서 전선을 약간 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수평 장력은 8D분의 WS 제곱이에요. W는 뭐야? 1m당 하중, 즉 0.37. 경관은 얼마야? 80m. 8에다가 2도가 0.8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계산했더니 얼마다? 370kg이고요. 이 문제는 필기에도 참 많이 나오지만 실기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3번이에요. 실기에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실기 문제가 무슨 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필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변전소의 공급구역 내 총 설비 용량은 전등이 600, 동력이 800인데 수용률이 각각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변전소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두 개로 이렇게 공급을 한 거예요. 이쪽은 뭐예요? 전등만 공급하고 이쪽은 동력만 공급을 했는데 이 전등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고 동력도 여러 개 있단 말이죠. 잘 보세요. 설비 용량은 600kW고요. 동력은 800kW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률을 전등은 60%, 동력은 80%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각 수용과 간의 부동률, 얘들 간의 부동률이 1.2가 있고
얘들 간의 부등률이 1.6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등하고 동력 간의 부등률이 1.4. 얘는 언제 적용해? 이거 구할 때. 아, 최대 전력은 얼마냐? 자, 최대 전력을 구해봅시다. 킬로와트로 구하라네요. 어떻게 구해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그리고 부등률 있으면 나눠보면 되는 건데 각각 해도 돼요. 여러분 교재처럼 안 하고. 자, 전등부터 해봅시다. 전등부터 구해볼게요. 설비 용량은 600, 수용률은 60%, 부등률은 1.2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얼마야? 전등이 300kW의 최대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동력은 얼마예요? 800에 80%에 1.6이에요. 아, 400kW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변전소에서 공급한 최대 전력. 아, 변전소 최대 전력은 이거 뭐예요? 아, 지금 내용상으로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 전등이 300, 최대 전력이 여기 400인데 얘들이 부등률이 1.4가 있어요. 그래서 500kW가 된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이 됐겠네요. 그죠? 500이 됐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러고 답을 썼는데 기사 시험에도 이 문제 똑같이 있거든요. 전력 손실을 10%로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할 때 500으로 공급하면 10%가 있어가지고 450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 공급도 안 되는 거죠. 아, 1.1 550kW를 공급해야 가면서 50kW는 손실로 나가고 500을 공급할 수 있다.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거는 잘 확인하세요. 이건 실기에 100% 있다. 실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실기에 여러분들 실기책 나중에 보시면 아, 그때 김상훈 교수가 얘기한 그게 이거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아마 문제 보시면. 34번입니다. 특유 속도가 가장 낮은 수차. 수력 발전에서 특유 속도는 스펙상 속도라고 했고요. 회전 속도에는 비례하고 낙차의 4분의 5승, 출력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놓으면 낙차가 높으면 특유 속도가 낮죠. 낙차가 가장 높은 게 어느 거예요? 펠턴 수차가 제일 고낙차였으니까 펠턴 수차가 낙차가 제일 높으니 특유 속도가 제일 낮은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그럼 특유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건 뭐예요? 낙차가 제일 낮은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프로펠러 수차라고 했죠. 1번에 있는 프로펠러 수차는 특유 속도가 가장 높은 수차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1번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또 문제 바꿔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확인하시고. 35번입니다. 아, 이것도 뭐 사실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실기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필기를 외우자 이렇게 어떤 순간에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실기 가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통신선과 평양대 주파수 60Hz 삼성 1회 송전선에 일선 지락전로 영상전류가 110A 흐르고 있습니다. 자,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전압. 전자유도전압은 오메가 mL의 3배 영상분 전류라 했어요. 이걸 뭐라 했어요? 기유도 전류. 즉 뭐라 했어요? 유도장애, 즉 유도전압을 만드는 전류라 했어요.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60일 거고요. 상호 인덕턴스가 0.05 미리헬리인데 킬로미터 단위라 했죠? 몇 킬로예요? 55킬로. 3 곱하기 영상 전류는 110A였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342V 정도 되죠. 자, 정답은 3번이었어요. 저보고 실기 문제 내라면 이거 꼭 내죠, 무조건. 36번입니다. 전력계통에서 지상무효분이 공급 부족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선로가 진상이라는 거야. 자, 1번 콘덴서를 개방한다. 그래, 진상을 잘라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콘덴서 투입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얘는 틀린 거예요. 지상 운전해야 되겠죠? 지상 저역료에서 운전하는 거 맞죠? 정답은 뭐예요? 2번이에요. 왜? 진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대책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지상, L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아, 이런 문제 새로 만든 문제인데 좋아요. 와, 이건 진짜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번, 2번에서 굉장히 헷갈렸을 거라고 봅니다. 37번입니다. 선로 정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자, 우리가 실기에도 괄호 놓기 나왔었죠. 잘 보세요.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은 R, L, G, C예요. 4개예요. 잘 보세요. R은 로우 A분의 L, L은 0.05, 0.4605의 로그 10의 R분의 D, G는 뭐예요? 절연저항의 역수, C는 0.02413의 로그 10의 R분의 D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이 도체 종류. 그 다음 뭐야? 단면적. 그 다음 뭐야? 길이. 반지름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배치 상태구나. 등가 성광거리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뭐 있어요? 전압전류 역류랑 아무 관계 없죠. 전선의 배치하고 관계 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됐던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죠, 좋죠, 그죠, 문제. 이거 실기에도 괄호 놓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확인하세요. 38번입니다. 엔탈피라는 건 뭐냐? 증기 1kg이 보유한 열량이에요. 증기가 보유하려면, 열량을 보유하려면 뭐뭐 있어야 돼? 현열하고 잡열이 같이 들어가죠. 현열이라는 건 뭐야? 액체의 온도를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 물이 10도였는데 이걸 100도까지 올려야죠. 그 다음에 열은 뭐야? 증기로 만드는 열이에요. 두 개를 합쳤을 때 그걸 뭐라 한다? 엔탈피라고 그랬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었습니다. 39번입니다. 금방도 했죠? 선로의 인덕턴스 0.05, 0.4605의 로그 10의 R분의 D예요. 그러면 일단 0.05만 봐도 얘네들 중에 하나인데 R분의 D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0번입니다. 실기 문제 나와서 다 배웠죠? 케이블의 단선사고에서 고장점까지 거리의 정전용량법. 자, 정전용량법은 뭐라 그랬어요? 정전용량이 뭐에 비례해?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왜? 선로의 정전용량을 어떻게 했어? 좀 전에 0.02413의 로그 10의 R분의 1에서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 거리가 멀어지면 정전용량이 커지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때 보세요. 건전상.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전용량은 C다. 고장점까지 정전용량.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고장이 났는데 여기는 CX다. 그렇죠? 케이블의 길이가 L이래요.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L이고 여기는 L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리 나타내는 거. 자, C 대 CX는 거리가 L 대 LX네요. C의 LX는 CX의 L이 되니까 자, 고장점의 거리를 찾으세요. L의 X는 어떻게 됩니까? C분의 CX의 L이 됐다. 자, C분의 CX의 L이 됐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중 케이블 고장점 탐색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